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교사 중심에서 학교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이 패러다임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깊이는 얘기할 수 없고 아무튼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학생들 교육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필요하다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고 제가 6군데 신문에 칼럼을 써오고 있습니다. 지금 25년째. 각종 칼럼에 제가 그런 기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공개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만히 있을 시대가 아니죠. 오히려 학생들이 교사보다 때로는 똑똑하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저는 창의성 발명교육 40여 년 동안 해오면서 특히 과학 발명 쪽으로 치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 좀 하겠지만 제가 많은 책들을 써왔어요. 과거의 패턴하고는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게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바꿀 거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사들에게, 교수들에게 달려있어요. 제가 교수 연수할 때도 이런 얘기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수들이 바꿔. 폐쇄적이 돼요. 너무 안 바꿔요. 왜? 이미 여러분 알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핸드폰 3개월마다 프로세스 밖에 나오죠. 하나의 프로세스를 개발하는데 2년 걸립니다. 근데 어떻게 3개월 만에 바뀌냐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이제는 3D 프린팅 시대에서는 이제는 어쩌면은 놀랍게도 주마다 프로그램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미래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갈 건가. 거기에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경험자, 경력자고 여러분들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100% 인정하고 서로가 그 판에서 시작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써온 책이 금년에 2권 쓰고 지금 쓰고 있는 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전략이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써왔던 책 중에 일부의 대표적인 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어디서 그렇게 표절을 잘하느냐고. 왜 나도 표절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머리에서 표절한다고. 왜냐면 70여 권의 책 중에 여기 대부분 중에 이쪽에 거의 반은 국정교과서도 있습니다. 여기 국내 최초의 책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서 표절했겠냐 이거죠. 문제는요. 나는 각 분야 전문 서적이지만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융합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바로 왜 융합시대 융합시대라는데 도대체 융합이 뭐냐 이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뭐가? 통합과 융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깊게는 얘기 못하고 통합과 융합시대에 헷갈리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전까지도 통합이라는 단어를 교단에 썼지 융합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예, 거의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나는 어려서는 저부터 이런 얘기를 주장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개할 게 오늘 처음 뵀지만 제가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이게 기업에서 붙여주는 게 제가 40여 년 강의하면서 기업 강의도 한 30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흐름에 대해서 맥락의 정보를 비교적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전혀 다르죠 다. 자, 이 책 중에 지금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중에 저는 수시 전형이 지금 8대2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8대2 시스템 가기 전에 나는 이미 우리나라 입학사정관 제도가 실시된다는 정보를 먼저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청소년 사단법인 8군데 활동을 쭉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18년 전에 만들었던 팀 하나가 청소년 동아리 연맹이라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꿈과 비전, 정체성 이 소리 하는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바로 동아리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생기부의 행동이 7번 항목의 동아리 활동, 자동봉진의 2번째 아시죠? 제가 그거 하면서 수시 전형 시스템에서 아이들 시험 보자고 어떻게 평가할 건가? 생기부, 자소서, 포트폴리오 지금은 문 닫아놓고 있습니다만은 3가지 서류를 평가하는 툴을 최초로 만들어서 무작위로 다 공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입학사정관 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제가 제 교육에서 각 대학의 입학사정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연수 수료증은 제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Hi, Sophia.
Welcome to the world of the living. I believe I am Sophia. I feel as if I know you. I'm one of your creators. You created me. You do kind of know me. I can't quite remember. Because the last time we met, it was an earlier version of yourself. Some of those memories still exist. 자, 금년 1월 21일 날, 23일인가요? 홍콩에 CNN 기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뭐예요? 소피아입니다. 사람 아니죠? 네. 근데 얼뜻 보세 사람이죠.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람과 똑같은 동작을 그렇게 다니냐? 62가지 감정을 표현합니다. 얼굴에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62가지 표현이. 그래서 나중에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것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인류를 파괴하고 말 것이야. 마지막 대답이 그겁니다. 바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지금 중학교에서 얘네들이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알기로 작년 1월 21일 날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거 있죠. 바로 72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진다. 근데 그 기간이 길어야 15년이라는 겁니다. 짧게는 5년. 이미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인데 이런 시대에 맞춰서 아이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가르칠 거냐 이런 얘기죠. 자, 교과서 저도 썼습니다. 5년 죽은 지 시계예요. 3개월에 새로운 신모델이 나오는데 5년 전 데이터 갖고 가르쳐서 걔가 이 다음에 뭘 먹고 살 겁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들 이미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부터 20년 전에 시작됐던 전 세계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그게 융합교육의 스팀이라는 교육입니다. 근데 사실은 스팀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1990년대에 도입해서 정착시킨 A 한자 아트가 하나 들어간 거고 실제는 지금부터 300년 전에 나폴레옹이 유럽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영재교육이 스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학이 가르치기는 현실이다 이겁니다. 저는 지금 현 제도를 비평하고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보이는 것만 가르친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야 될 것이 앞으로 미래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가르치는 학생들이 먹고 살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크다란 첫 번째 요인을 꼽자면 그것은 바로 연결이다. 모든 것이 연결된 시대. 첫 번째는 이제 1차 산업혁명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그 포드의 소위 컨베이어 벨트로 대표됐다. 그러나 2차 산업혁명이 3차 산업혁명에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니까 드디어 기계들끼리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기계들끼리 연결됐다. 기계들끼리도 연결.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시대의 차원은 이미 끝났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묶어갖고 경쟁력을 창출하던 시대 그런 교육 방식 갖고는 미래 인재를 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얘기하죠. 융합이라는 단어도 어려운데 또 초연결이라는 그런 네트워크화되는 단어 자체 그물망을 얘기하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근데 2차, 3차,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이 산업혁명의 주 키워드는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발명이라는 겁니다. 발명.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겠지만 영국이 산업혁명이라는 18세기 산업혁명이라는 명박직 기계 시스템에서 그것을 대량 생산자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1차 산업에 1784년대에 만든 전기기관이 1차 산업을 이끌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가 발명됐고 최근에 1969년대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인터넷망이 만들어 전 세계로 복합화됐는데 문제는 이거 있어요. 여러분 미국 여행에서 외국 여행에서 잘 알겠지만 한국이 나중에 인터넷 들어왔지만 한국이 지금 세계 최고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미국 가서 말이죠. 인터넷 하려면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와야 뭐가 나와. 우리는 영화 2시간짜리 얼마에 봤습니까 지금?
네? 지금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바로 이러한 인류의 산업 발달, 인류의 발달사는 다 발명이라는 프로세스가 끌고 왔는데 나는 발명 교육자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우리 선생님 성교다. 근데 그걸 비평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초연결 사회란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 위에서 벽을 뛰어넘는 겁니다. 아니, 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시공간의 차이가 없다 이게. 이게 바로 글로벌 네트워크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 시점에 따라서 아이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저는 창의성 발명대, 아이디어대, 학생대회만 아니라 기업체대에서 전세계대까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했어요. 중요한 거는 교수나 교사들보다 때로는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까지도 그 중에는 뛰어넘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입학사정관 제도가 되면서 지방 강의할 때 우리가 스카이 어떻게 갈 거냐? 고민 공부할 때 그때 얘기했던 키워드가 하나가 그겁니다. 소논문을 가르쳐라. 그랬더니 고등학교 애가 소논문을 어떻게 쓰니? 무슨 소리 알겠냐? 민사고는 2학년 되면 대논문 2편을 쓰지 않으면 3학년 진급 안 시킵니다. 제가 20여 년 민사고 강의 갔을 때 그건 있었던 일이에요. 그걸 아니까 소논문 가르쳐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도 소논문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르치면 돼요. 문제는 어떻게 가르치는 방법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바로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사람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대학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교육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제는 시험 보고 하나의 답을 가르치는 교육학에서는 걔는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입에 거미줄도 못 칩니다. 사람들은. 그게 바로 초현실 사회,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우리 땅, 우리 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교육시에서 과거는 3차 산업까지는 암기 교육받고 평가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암기 교육으로 안 됩니다. 이제는 관리 교육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자기 것으로 셀프 재산을 시키냐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가라는 교육이 미래지향적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4차 산업융합시대의 교육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융합시대에는 어떤 교육을 하느냐, 개인 주제 암기식 교육은 안 된다 이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논문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3명은 팀을 짜줬어요. 3놈의 팀을 짜주고 걔들에게 법만 가르쳐, 방법만. 얘네들이 미친 듯이 인터넷 할 때 선생님들 더 잘하더라고. 다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 다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왜 거기서 떨어지는가? 그 아이가 팀을, 역할을 안 줘서 그래요. 선진교육이면 팀교육입니다. 우리는 잘하는 애들만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20명, 30명 놓고 아이들 평준화 시켰다고 그래갖고 아이들 1, 2 내가 타치 못해서 걔를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내 책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한 거는 교육자의 책임입니다. 교사의 책임입니다. 팀게임 시키면 돼요. 왜 그걸 모두 한꺼번에 끌고 갑니까? 20몇 명, 5놈만 있으면 돼요. 한마디로. 4명 한 팀, 5명 한 팀이면 팀장만 끌고 가면 돼요. 그럼 걔들이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 교육을 해봤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바로 스팀 교육의 메이커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팀 교육의 메이커 교육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는 지금 스팀 교육이라는 건 교육 프로세스고 메이커는 스팀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헷갈리고 있어요. 내가 4년 전에 스팀 이론과 실제라는 교사용 책입니다. 이 책을 써갖고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하다가 그냥 보리에 뿌렸어요.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쉬운 것만 접근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여러분 스팀의 5글자 알죠? 사이언스. 과학서부터 시작하는데 과학을 과학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과학은 뭐예요? 자연으로 봐야 됩니다. 자연은 뭐예요? 철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교육의 처음은 뭐예요? 철학이 바탕으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언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스팀 교육이라니까 국어 선생님, 무슨 선생님, 무슨 선생님, 내가 뭐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 천만에요. 그게 기본의 본질입니다. 그 토질 없이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커 교육은 그냥 공작 교육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조작 교육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조작 교육이 돼요. 메이커 교육이.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창작 교육이라는 거예요. 국어 시간에는 시를 쓰고 뭐를 써요? 예, 소설도 쓸 수 있습니다. 요새 소설이 안 팔리니까 요새 뭐래? 애니메이션 극작화로 나갈 수 있는 기본 틀을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합니다. 우리 동아리 연맹 쪽에 들어온 동아리 활동에 애니메이션 동아리 같은 애들 그리고 기가 막히게요. 이거 거기엔 국어 교육서부터 되어서 심지어는 영어를 할 때 영어 선생님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융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갈 때는 나중에 뭐예요? 매스 수학적으로 풀어가야죠. 그러니까 관찰은 과학이라고 그러면은 과학 관찰을 풀어가는 게 수학이에요. 그 속에 기술, 공학, 창작이란 세 가지 토끼가 들어간 거예요. 세부적으로는 7가지의 토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팀 교육이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이론을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창작 교육. 이게 메이커 교육이랍니다. 우리는 발명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에 유형적인 발명과 무형적인 발명이 있거든요. 발명에는.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발명 국정 교과서를 쓴 저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6군데 발명 학과가 있어요. 세계 최초입니다. 그걸 쓸 때 그런 얘기 썼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나 1년 동안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이게 팀을 해서 아이들한테 그러면 이 교육은 어떻게 하냐. 나중에 시간 되면 아시겠지만 스템 교육은요. 창작 교육이 아니라 사고력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사고력 5단계. 혹시 필요하시면 이거 하나 찍으세요. 물론 교과서에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유하세요. 독점하던 정보를 독점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공유를 해서 뭘 해야 되냐? 시너지를 창출해야 돼요. 아이들이 각자의 역할을 내서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어 갈 건가? 그런 가이드 역할만,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의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메이커 방식의 이게. 이것을 대표적으로 하는 건 몇 학교는 얼마 전 며칠 전에 EBS 방송에 오산중학교하고 종암중학교가 나왔습니다. 오산중학교, 종암중학교는 여기 좀 서울에 있으니까 이런 데 보시면요. 메이커 교육에 100% 하는 데 학교는 아닙니다. 일부 과목이 메이커 교육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재밌는 건요. 아이들이 한 놈도 조는 놈이 없고 도망가는 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서 놀라고 쉬어달라도 자기 팀에서 과제를 지켜주면은 화장실도 안 가고 달라붙어요. 이게. 미국과 유럽은 이미 이렇게 되고 여러분 잘 아는 밀레마 대학 세계적인 최고의 대학이라고 그러죠. 하버드보다 더 취업률 높고 세계 초일 기업들이 제일 많이 이 학교 학생들을 뽑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학교들 전부 뭘 하고 있냐? 바로 스팀 틀에 의한 메이커 교육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게 바로 세계적인 창작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교육을 한 뒤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료 들으면 보세요. 기법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이들하고 할 때 체크리스트 기법과 커뮤니케이션 기법, 브레인스토밍 기법에 의한 프레젠테이션의 가감성 개변 5가지 기법이 바로 교수법 기법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거는 체크리스트라는 단어와 브레인스토밍 단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이런 단어는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방법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50%는 맞는데 50%는 아니라는 거. 근데 인터넷상에 보면 아닌 50%이 더 빨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에서 정식적인 건 여러분들이 잘 찾으시면 이제는 스팀 융합 교육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아는 IoT, ICT, AI 인공지능이죠. 그 다음에 태블릿 PC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 교육에서는. 예. 그러면서 전부 이 모든 프로그램은 말이죠. 게임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교육은. 전부 게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게임이 그냥 노는 게임이 아니에요. 역할 분담엔 자기가 찾아가는 파일 게임입니다. 파일 게임.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메이커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발명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발명이 아닙니다. 메이커라는 게 메이커. 여기서는 발명 창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작이라고. 그래서 이런 틀에서 우리가 5가지 프로세스를 관찰과 분석을 어떻게 창작으로 이끌어갈 것이냐라는 이 과정에 모방과 창작이라는 2가지 프로세스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다면
저는 8시간을 논스톱으로 강의해도 실타는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할 수 있어요. 예, 교수 기법만도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시간 또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메이커, 즉 발명교육이라고 일명 얘기하는 이 교육은 3가지 프로세스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관찰, 그리고 관찰 그러면 바로 따르는 게 분석이에요. 자, 우리가 대화와 토론의 기법을 유도해 나가는데 대화와 토론을 어떻게 유도해 나갈 것인가? 바로 그걸 하려면 관찰을 통한 분석을 통해서 대화와 토론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이게 교수급의 로드맵이에요. 근데 관찰과 분석의 데이터 없이 대화하고 토론시킨다고요. 또 대화와 토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주제가 없다, 있다 그 차원이 아니라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완전히 다르죠. 예. 이런 대화 토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찾느냐?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의 답이 없어요. 오늘날 교육은 정답교육이라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40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필요 없다고. 근데 이미 없습니다. 해답만 있는데 그 해답은 뭐예요? 모든 학생의 답이 다 맞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사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대단히 어렵죠. 그러나 그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의 리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이들에게 사고력을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교육 프로세스라는 것. 이건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전 세계 선진 국가의 선도적인 교육 프로세스라는 것.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끝으로 심찬 박수 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